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과 성격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반성 능력과 학습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는 사람,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말고 포용하고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바로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우리 성격 좋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한국에서 성격이 좋다는 건 단지 성격이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공감 능력도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좋은 사람, 불편하게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성격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한국의 성격 좋다라는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인과 잘 지낸다. 그러니까 원만한 대인관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가 좀 있어줘야 다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뭐를 좋아하는지 빨리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이 5이 모여있든 10명이 모여있든 2이 모여있든 상대방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민폐 끼치지 않는 사람들, 즉 예의범절이라든지 규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 선을 서로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또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잘 지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그 사람과 그냥 잘 지내고 그 사람한테 잘 맞춰준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조직이라는 것 2명 이상만 모이잖아요. 그럼 조직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뭘 잘 지켜야 되냐면 예의범절, 규칙, 관계의 선 이런 걸 잘 지켜야 돼요.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잘 지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갈등을 키우지 않고 조율하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말투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런 게 부드러워서 저 사람 성격 진짜 좋다 이럴 땐 성격이 되게 둥글둥글하다, 갈등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배려심이나 공감 능력이 좀 높아요. 한국 사회 자체가 되게 정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좀 헤아리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좀 배려심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격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겸손한 사람들 우리나라 좋아하거든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대세에 따라가면서 자기 주장도 아주 살짝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성격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없이 그냥 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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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그냥 무시당하지 않고 저 사람 되게 성격 좋은 사람이야 라고 존중받는 사람들은 티나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잘하면서 웃으면서 잘하면서 조화롭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성격이 좋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일단 첫 번째가요, 자기 반성 능력입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안 좋으려고 안 좋겠어요. 잘 모르니까 안 좋은 거지. 상대방이 뭐가 기분 나쁜지 뭐가 좋은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없으니까잖아요. 근데 캐치를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자기가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편했구나, 그럼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치면 성격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가 자기 반성 능력입니다. 이 자기 반성 능력은요, 메타인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갖고 있는지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해야 반성도 할 수 있고 개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학습 능력이에요. 꼰대를 왜 꼰대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이 다 옳을 순 없거든요. 배워야 하거든요. 세상은 맨날 바뀌어요. 언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럼 인공지능 챗 GPT도 배우고 제미나이도 배우고 퍼블릭시티도 배우고 배우면서 그걸 써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몰랐던 사람이구나를 반성하고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관계도 반성하면 배워야죠. 새로운 걸. 기존의 내 스킬들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배우셔야죠. 그래야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인간관계의 기술이 성숙한 사람들, 무엇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숙하다라는 것과 미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성숙한 거는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규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반성할 수 있느냐, 이게 다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기술도요, 너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성숙인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피드백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숙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는 관계를 망치지 않고, 네 번째가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걸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격이 나쁜 사람들은 일단 뭐라고 화부터 내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거부터 하잖아요. 근데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노력할게,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실수했네, 그러고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나이 들어도 성격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성격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요, 일단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반성할 줄을 몰라요.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는데.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걸 계속 강화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 내 말이 다 옳은데, 그러면서 계속 화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을수록 더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성격 안 좋아,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반드시 해야 되는 건요, 책을 가까이 두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반성 능력이 중요한가요? 자기 반성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잘못을 인식해야 개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내가 내 생각을 성찰할 수 있어야 반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성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은 다 학습이에요. 모든 게 다 학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딱 갔어요. 회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퇴근 시간에 퇴근 안 하고 계속 야근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게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식당을 갔어요. 난 매운 걸 못 먹었는데 친구가 매운 거 이거 먹어보래. 먹어봤는데 맛있네. 그래서 매운 걸 먹게 됐어요. 이것도 학습이에요.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성격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것을 계속 보면 나쁘게 발전을 하고요, 좋은 걸 계속 보면 좋은 걸 계속 발전시켜요. 그 얘기는 환경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혼자 스스로 그 능력을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옆에다 많이 둬봤자 사실 그렇게 크게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옆에 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특히 성격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세요.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욱할 텐데. 배우세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시는 거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칭찬만 하는 사람 주변에 두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칭찬만 하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 편 아니에요. 나한테 쓴소리 해주고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족 간에도, 친구들도 나한테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국 나이는 단순한 숫자로만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인성이 좋은 거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성숙한 거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시고, 나이가 내가 많더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배우시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성격이 좋아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20, 30대에 힘들었던 성격적 단점이 40, 50대의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20, 30대에 힘들었었던 성격적 단점이 내가 힘들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 30대에 제 신념이 하나 있었거든요. 선지랄 후수습이라고. 일단 저지르면 수습하다 보면 하나씩은 마무리가 된다가 20, 30대의 제 신념이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걸 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게 성격적인 장점이었을지 모르지만 단점으로 되기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직장을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했는데 나는 아니었거든요.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걸 하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정말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너는 직장 안 들어가니? 월급 받는 게 더 편하지 않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단점이겠죠. 근데 40대 50대 지금 제가 40대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선지랄 후수습이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또 이거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우리 성격이라고 할 때 같은 동일한 특성도요,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벽성, 어렸을 때 되게 완벽하고 싶어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되게 꼼꼼하게 완벽하고 싶어. 그러면 같은 성격도 어떤 사람이 보면 진짜 꼼꼼하고 완벽하는 걸 추구하니까 참 꼼꼼하다, 이렇게 장점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완벽성도 참 꼼꼼하게 해서 좋은데 참 느려,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것도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맥락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유연성이 줄어드는 사람은 왜 생기나요? 나이 들수록 고집 세지고 유연성이 줄어드는 거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책을 읽으세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지심리학에서 보면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오감이 뭐냐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사람은 두 가지의 필터를 갖고 걸러서 내 가치관으로 만들거든요. 첫 번째 필터가 지식 필터고요, 두 번째 필터가 가치 필터예요. 근데 지식 필터가 넓은 사람일수록 가치 필터가 되게 더 많아져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너랑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이게 뭐냐면 가치관 차이예요. 근데 이 가치관 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가치관, 유연해지는 그 가치 필터가 되게 많이 늘어나서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이 들면서 계속 배우고 계속 교정해야 돼요. 근데 고집이 계속 세지고 유연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몇 살까지 하죠? 대학까지 합니다. 대학까지. 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대학원까지 가죠. 그러면 24살이면 여자 같은 경우 23살이면 공부가 끝나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27이면 끝나요. 근데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사회생활 하냐면 40년, 50년을 합니다. 처음에 어릴 때 배웠었던 그 교육, 이런 것들이 50년간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생각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걸 계속 학습하니까.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도 교정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교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배우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옳다고 느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알고리즘이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내가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노출이 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요, 내가 한번 클릭한 거와 비슷한 것만 추천이 되지 다른 게 추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채널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개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개발 채널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그것만 노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배울 수 있어야 교정되고 교정을 해야 좀 더 나아지는데,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교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생각에 gat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다고 계속 강화되는 거죠. 아무도 피드백을 하지 않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나한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피드백 하는 사람 만난 적 있나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사회생활 초기에는, 신입사원 시절에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찾아서 배워나가는 게 되게 더디고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누군가가 나한테 쓴소리를 해주면 너무 감사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더 해주세요, 욕먹으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뇌가 익숙한 대로 살게 돼 있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뇌는요, 습관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좋고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했던 대로 동일하게 하면 이 뇌는 그대로 시냅스의 연결이 생기면서 그대로 내 머릿속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길이 만들어진 대로 살면 우리의 뇌는 행복하고요, 편안하고요, 지겨울지 몰라도 괴롭진 않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게 강화가 되면 당연히 자기 고집이 세지고 유연성이 줄어들죠. 근데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려면요, 계속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경험을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MZ세대들은 지금부터 어떤 습관이나 태도를 가지면 나이 들어서 성격이 더 좋아질 수 있나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 첫 번째,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나이 들면서 내가 생각이 너무 내 마음대로 변하고 내가 편한 대로 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책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배우면서 사고가 확장이 될 겁니다. 다양한 관점과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접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그리고 유연성도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책을 읽으십시오. 그것도 종이책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가 다양한 사람 만나셔야 돼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야, 이렇게 신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될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배우실 것도 많을 겁니다. 세 번째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취미든 여행이든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뇌는요, 안 쓰면 안 쓸수록 뇌세포는 줄어들고요, 쓰면 쓸수록 뇌세포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같은 동갑인데도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도 늙어 보이고 진짜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뇌하고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자기만의 중심과 원칙을 찾는 건데요. 중심과 원칙을 찾는 것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고집을 지키는 거하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고집은요, 사소한 세세한 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고집이라면, 원칙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나는 성실할 거야. 성실 되게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실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시간 약속을 지킨다, 사람에게 신의 성실을 지킨다, 혹은 책임을 끝까지 다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원칙 안에서 내 생각과 맞춰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원칙을 갖고 있는 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흔들리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가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내 필요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하는 거를 방어하지 말고 학습으로 연결시켜서 성장하는 것. 피드백을 흡수하는 사람이 성격이 더 좋아지겠죠? 책이나 사람이나 경험으로 사고를 확장을 해서 내 자기 원칙 위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비료로 삼았을 때 정말 사람들하고 더 좋은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능력이 아니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좁은 식견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배우고 그리고 학습하고 반성해 나가면서 그 기반 위에서 성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